서점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의 책들을 뒤적이다가 결국 내 삶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선 경험? 위대한 철학자들이 심오한 이론 앞에서 나는 너무 평범해서 이런 건 이해할 수 없어라며 지레 포기해버린 순간 우리는 늘 정답을 찾아 헤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는 법, 행복해지는 법. 하지만 그 정답들은 언제나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순투성이인 내 모습은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사소한 습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 나의 부끄러운 욕망, 나의 하찮은 일상, 이런 것들은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란 모름지기 정의, 국가, 진리, 신과 같은 거대하고 숭고한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편견이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불완전한 인간을 철학의 중심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탑 꼭대기에 틀어박혀 고고한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자신의 서재에 은둔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인간인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셸 드 몽테뉴. 그는 SSAI, 즉 시도 혹은 성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여 후대의 모든 작가와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한 문학가의 생애를 훑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사소한 일상과 감정 속에 숨겨진 위대한 철학적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며 불완전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따뜻하고도 인간적인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몽테뉴의 서재로 들어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6세기 후반 종교전쟁의 광풍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던 혼란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가 믿는 유일한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광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타인에 대한 불관용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광기의 시대에 몽테뉴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성에 있는 탑 속 서재로 은둔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38살의 나이에 서재의 들보에 이런 글을 새겨 넣습니다. 1571년 그의 나이 38, 그의 생일 전날 미셸 드 몽테뉴는 오래전부터 궁정과 공직의 노예 생활의 실증이나 학문이라는 처녀의 품에 안겨 여생의 나날들을 보내기 위해 물러났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그는 이 달콤하고 평온한 조상의 거처에서 이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그는 왜 세상을 등지고 서재로 들어갔을까요? 그는 세상이 광기로부터 도망친 비겁한 은둔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며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자신의 얄팍한 삶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대한 철학자들이 책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유일한 실험 대상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가장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철학적 탐구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 관찰의 과정을 솔직하게 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SSAIS, 즉 시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시도들, 즉 수상록의 주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슬픔에 대하여, 거짓말쟁이에 대하여, 잠에 대하여, 술 취함에 대하여, 자신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엄지손가락에 대하여 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거창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존재인지를 거리낌 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변덕스럽다. 지금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것처럼 1시간 뒤에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린다. 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모순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 어떠신가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박에 시달립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으면 변덕스러운 사람, 신념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렇게 흔들리고 모순적인 존재라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서재 천장에 새겨놓고 평생에 걸쳐 되뇌었던 질문, 바로 케세 주쿠유 sais-g, 즉 내가 무엇을 아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지성이 한계와 오만함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몽테뉴는 당대의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란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안다고 믿는 지식이란 얼마나 편협하고 불확실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식인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럽인들이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야만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진리와 이성의 기준은 오직 우리가 사는 나라의 관습과 의견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 방식이 야만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이웃을 고문하고 산채로 불태우지 않는가? 누가 더 야만적인가? 그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나의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회의주의적인 태도는 그를 광신과 독단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보다 더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나 자신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몽테뉴는 우리에게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기술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몽테뉴에게 서재는 단순한 은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뒷방 하나를 마련해두고 그곳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주된 은신처이자 고독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하인도 없는 것처럼, 낯선 사람처럼 우리 자신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둡니다. 몽테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생각, 나의 가장 사소한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몽테뉴가 살던 시대는 영혼을 숭고하게 여기고 육체를 천시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러한 이분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영혼과 육체가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 예를 들어 지독한 신장, 결석의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고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랑을 나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행위들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 즉 군림하고 재산을 모으고 건물을 짓는 것은 기껏해야 그 부속물이자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는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허울과 위선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불완전함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셋째,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흑사병과 전쟁으로 죽음이 일상과 아주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는 절친했던 친구 에티엔트 라보에티의 죽음을 겪으며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죽음의 연습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내 일을 방해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나는 죽음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양배추를 심고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미완성인 내 밭에 대한 아쉬움 없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책을 통해 지혜로운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몽테뉴에게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플루타르코스, 세네카,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책을 가득 채워놓고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책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의 권위에 짓눌리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기준으로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 독서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그만둔다. 그에게 책은 우리를 고독으로부터 구원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며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넓혀주는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몽테뉴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그는 종교 전쟁이 한복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에게서 신뢰를 받는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보르도 시장으로 선출되어 혼란스러운 도시를 현명하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회의주의와 관용의 태도가 광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과 중용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미셸 드 몽테뉴와 함께한 자기 탐색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지혜를 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평범함이 위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사소한 일상, 변덕스러운 감정, 불완전한 모습 속에 바로 철학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나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탐구 주제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그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독단과 광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의 삶이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강점과 약점,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완벽함을 향한 헛된 강박을 버리고 당신의 모든 모순적인 측면을 따뜻하게 끌어안으십시오. 넷째, 그는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이란 결국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론이나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옆에 앉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수상록은 완성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만이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며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몽테뉴처럼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라는 가장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서재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그 뒷방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만의 에세, 즉 당신의 삶에 대한 솔직하고도 용감한 시도들을 시작하십시오. 그 시도들 속에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